병원에서 인정되는 경비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매출이 확정이 되는데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새해 전 2천인지 네네. 내 통장에 들어온 거 2천인지.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발일정 서정화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매년 5월이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종합소득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원장님도 난 사업소득만 있는데 난 종합이 아닌데? 근데 나는 왜 맨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라고 또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종합소득세를 왜 소득세가 아니고 종합자를 붙여서 종합소득세로 부르는 건가요? 네네. 요즘에는 조금 이제 일반화된 개념이기도 한데요. 원장님들께서 보통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이 있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이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소득인데, 그런 소득과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른 데서 인적 요격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 간혹 가다가 원고 작성을 하고 받는 기사에 대한 뭐 원고료 소득, 이런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네. 종합해서 합산과세를 한다 해서 종합소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건 뭐 다 내 하나의 소득 같이 보이지만 사실 분류해 보면 네. 이건 병원 운영하고 내가 활동하면서 생긴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원고료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네. 그걸 다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른다는 네, 거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법인 사업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법인 사업자는 소득의 열거, 소득의 구분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포괄주의 과세를 하고 있는데, 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사업, 이자, 배당, 그리고 기타, 이제 우리가 보통 기타라고 하는 거는 네. 앞에서 언급했던 소득 이외에 기타라는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네. 기타 소득도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법인세처럼 포괄주의가 아니라 열거된 소득을 가지고 종합해서 합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법인세는 얘기 들어보니까 소득을 어떤 걸로 돈을 벌었는지 그거를 보지 않고 네. 그러니까 너 얼마 벌었어 해가지고 딱 매기고, 네, 맞아요. 개인 사업자는 어떤 걸로 얼마 벌고 어떤 걸로 얼마를 벌고 오냐에 따라서 네.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네. 우선은 합산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가 있고, 네. 다 합산하고 나면 거기에서 과세표준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는 해요. 네. 그 기타 소득 이런 거에 흔히 뭐 복권이나 네네. 로또 이런 거 맞아요. 포함되는 소득인 네, 건가요? 열거되어 있는데요. 기타 소득은 말 그대로 앞에서 언급했던 소득 이외에 나머지 소득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기타 소득도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데 크게 카테고리를 분리하자면 인적 용역 대가, 네.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인적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했을 때 받는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통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 네. 그리고 그건 이제 권리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일시 우발적인 소득 중에 복권 소득이나 여러 가지 상금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약간 퀴즈쇼나 이런 데 가서 100만 원 받게 되면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다 세금 다 신고해야 되는 소득인 거죠? 맞아요. 경품을 받는다거나 네. 이런 것들도. 저 그런 거 궁금했습니다. 상금으로 100만 원 받는 경우가 있고 모닝 자동차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모닝 자동차를 받으면 이거는 돈이 아니니까 네네. 이건 소득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소득으로 보셔야 되고 그 시가를 반영해서 소득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보통의 상금 같은 경우는 소득에만 포함이 되고 네. 그 취득에 대한 세금은 없는데 네. 자동차나 이런 취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품 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외에 또 저희가 부수적으로 취등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상품을 주고 나면 네.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이렇게 해서 그쵸. 저는 상금 받으면 왠지 소득 신고해야 될 것 같고 야 이거 모닝 받는 게 진짜 좋은 거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세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나요? 맞아요. 어떻게든 다 이렇게 부과해서 가게 되네요. 네. 그럼 말 그대로 진짜 여러 가지 소득을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다라고 불러지는데 그럼 실제로 종합소득에는 어떤 소득들이 포함이 되나요? 지금 계속 이제 앞에서 살짝 나오긴 했어요. 네. 원장님들이 보통 1년에 인생
흘러가는 걸 보자면 네. 열심히 사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사업소득만 열심히 발생을 했는데 네. 그게 차츰차츰 이렇게 연륜이 쌓이고 사업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금융자산이 쌓이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금도 쌓이고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주식 투자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럼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소득이 이자 소득 네. 그리고 배당 소득. 근데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우리가 크게 금융 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금융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를 당하고 받은 네. 그런 금융 소득은 저희가 연간 수입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 네. 과세를 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 보통 14% 네. 그리고 주민세 포함해서 15.4%의 원천 징수를 하고 네. 저희 통장에 꽂히게 되는데 이렇게 모든 금융기관의 이자 배당을 다 합산했더니 2천만 원 미만이더라. 네. 그러면 원천 징수한 걸로 끝이고요.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그 소득도 이제 합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쌓였던 금융소득에 따라서 또 합산되는 소득이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나만 통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금융소득 2천만 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세전 2천인지 내 통장에 들어온 거 2천인지 실제로 우리가 번 거는 내 통장에 들어온 거 내가 본 맞아요. 건데 세 전이에요? 네, 맞아요. 모든 수입 금액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 기준으로 판단을 그럼 해요. 내 통장에 예를 들어 1,9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나 2천 안 넘겼다. 나 나름 계산 잘했다. 라고 했는데 세전으로 보니까 2,200이에요. 네. 그러면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거겠네요. 맞아요. 세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네. 세무서에서는 포착을 하고 안내문에 이자 배당 소득 있습니다 하고 체크해서 보내줘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뭐야 나 1,9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소득들이 있고 그 이외에는 인적 영역 소득. 네. 그것도 이제 사업 소득이라고 부르고 있고 네. 우리가 보통의 사업 소득과 인적 영역 소득의 차이점은 인적 영역 소득은 사업장 물적 시설을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 몸이 사업자인 상태로 가는 그런 인적 영역 소득. 대표적인 게 뭐 강연료나 어디 뭐 출강하던거나 뭐 원고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맞아요. 인적 영역 소득인 건가요? 네네. 그런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 소득. 그런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 일시우발적으로 1년에 몇 번 안 되더라. 그러면 네. 기타 소득으로 빠지게 돼요. 그 계속 반복적이라는 기준이 난 참 세금을 이런 게 애매하긴 한데요. 네네. 뭐 5번이면 반복적이냐 4번이면 반복적이 아닌 건 이런 기준 명확한 건 없는 거죠. 그런 횟수보다는 네. 이 사람의 전반적인 수입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1년에 4-5번 하지만 수입 규모가 크다거나 아니면 우리하고의 관계 이외에도 이분이 다른 사업자하고의 관계에서도 우리 회사하고는 5번을 왔지만 또 다른 회사에도 또 5번을 가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이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복적이다.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업소득은 진짜 이게 기준 잡기도 좀 애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건 세전이고 어떤 건 종합이고 어떤 건 분리고 막 이렇게 사실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 또 병의원 운영하시는 또 진로에 또 전문이신 분들께서 보기에는 이 신고하는 게 되게 복잡해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분리과세, 분리소득인지 종합인지 지금 언급하신 거 정도면 엄청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대본 주셔가지고 공부하고. 네. 맞아. 이제 사업소득을 도출하는 게 사실 우리 종합소득의 하이라이트이긴 한데요. 사업소득 도출하기가 사실 어렵게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구조는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연간 내가 매출을 어떻게 발생을 시켰고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나 돼서 내가 이 사업에 있어서 손익분기를 넘기고 있는지 이런 대략적인 직감은 있지만 이 대략적인 감하고 막상 또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나면 그 괴리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산 과정을 통해서 그 괴리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세액을 도출해 가는 게 저희가 중간 관리 대리인의 입장이거든요. 그럼 먼저 이제 매출부터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병의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매출이 확정이 되는데요. 뭐 내가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매출이 어느 날 내가 뭐 소득세 신고 기간에 매출입니다라고 신고하는 거는 아니고 연간 매출액을 우리가 보고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크게는 피부과나 뭐 안과, 정형외과 물론 이제 피부과는 요즘에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인 경우는 과세
매출이 거의 많고 네. 뭐 안과나 정형외과 이런 분과들은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면세 용역, 네. 그리고 미용 목적인 경우는 과세 용역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세 매출이 끼어 있는 사업자들을 겸용 사업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이 확정이 되고요. 얼마 전에 부가세 신고했잖아요. 그 신고를 통해서 세무당국에서 반기에 매출이 얼마였구나, 또 하반기에 매출이 얼마였구나 하면서 이제 매출을 픽스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순수하게 저희가 면세 사업자는 보통 우리 치료 목적의 그런 치과, 그리고 또 내과, 가장 대표적인 면세 사업자가 내과거든요. 이렇게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 내내 부가세를 신고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2월 달에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서 매출을 픽스시키고 그 신고를 통해서 국세청에서는 요 사업장은 연간 매출이 어떻게 되는구나 하고 종합소득세 이전에 매출을 먼저 확정하게 되는 거죠. 매출은 좀 간단할 것 같은데요. 어째 부가세 신고 다 했고 뭐 윤서사업장 현황 신고 다 했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별로 맞아요. 이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경비나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인정되는 경비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크게는 원재료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소모품비. 그래서 뭐 분과마다 이것도 다르죠. 근데 보통 이제 피부과 같은 경우나 정형외과 이런 분과는 소모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크게는 소모품비, 그 다음에 병원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경비가 또 인건비예요. 인건비로 이제 고용한 원장님들이 계시거나 그 밑에 간호사님들, 그리고 요즘에 또 컨설팅 해주는 실장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로 많이 끌고 가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로 많이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광고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광고도 잘 하셔야 되지만 또 원장님들이 뭐 MSO 법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던 그런 광고를 이제는 법인 설립을 통해서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광고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비, 그 이외에 또 이제 오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홍보 목적으로 많이 지급하게 돼요. 맞아요. 그런 형태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인건비, 광고비, 접대비, 상품권 등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경비들은 어떤 게 있나요? 맞아요. 또 크게는 우리 업종도 그렇고 요즘 전반적인 시장 구조가 현금 매출보다는 사실상 카드 매출이 비중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드 매출을 하게 되면은 카드사로부터 뭐 2, 3일 후에 매출 금액이 저희 계좌로 꽂힐 때에 카드사가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꽂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 수수료도 크게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카드 수수료는 사실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카드사에서는 그 수수료를 떼고 우리 계좌로 입금을 하지만 세무대리인들이 그걸 놓치게 되면은 세금 계산서가 있거나 무슨 카드 영수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놓치기 쉬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거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 거겠네요. 카드 수수료? 이것도 꽤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이 커요. 우리 이제 수익 금액 대비 보통은 카드 수수료가 2% 정도, 2% 초반. 그래서 큰 금액이죠. 야, 그 10억만 돼도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와,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